자, 흥미로운 기사가 떴는데 21세기 일본엔 세 가지 신기가 있다. 신기, 동방신기. 이 신기가 뭐냐면 일본 황실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그 단군왕검 있죠? 단군왕검 때 그 청동, 칼, 거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소주제가 뭐냐면 이 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팩스 도장 종이에 집착하는 일본. 왜 아날로그 시스템을 고수하나? 요런 지금 내용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일했던 그런 경험과 이번 기사를 좀 접목시켜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일본의 인기 그룹 스마프의 출신의 쿠사나기 치요시가 일반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요거를 팩스로 알렸대요. NHK. 그러니까 소속사가 언론사에 팩스를 보내서 결혼 사실을 알렸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사가 바로 녹음 따고 노트북 켜가지고 바로 올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자신의 결혼 기사를 팩스로 알렸다는 거예요. 쿠사나기 치요시 혹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가 한 50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초난강이라 해서 진짜 사랑해요 그걸로 이제 활동하던 가수 겸 배우입니다. 좀 충격적인데 어떻게 팩스로 알리지? 그리고 또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일본 드라마 100만엔의 여인들에서도 이따 팩스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단톡방 지옥 요즘 뭐 초딩이나 뭐 중딩들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애들 따돌림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솔직히 메일도 잘 안 써. 근데 얘들은 스마트폰 문자나 이메일이 아니라 종이에다 붓글씨로 쓴 팩스 스토킹 요런 게 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팩스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솔직히 팩스가 거의 사라졌 팩스 쓰는 회사 거의 없어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법인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는 간혹 팩스를 쓰는데 팩스보단 메일 아니면 그냥 카톡으로 뭐 하거나 그러니까 전자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가 현역이래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뭐 기업 사무실 일반 가정집에서도 팩스를 이용하는 문화가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대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죠.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도쿄도가 팩스 2대를 이용해서 팬데믹 신규 확진자를 집계하다가 확진자 통계가 엉망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의사가 환자 정보를 적은 발생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관할 보건소에 팩스로 딱 보내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를 확인해가지고 도쿄도로 팩스를 보냈고 도쿄도청 코로나 대책본부가 이를 취합해서 발표하는 방식인데 양성 판정부터 그 공표까지 3일이 걸린대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뭐 QR로 딱 문진표 전자 작성해가지고 코 찌르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카톡으로 오전에 띡 해서 뭐 양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이렇게 또 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얘들은 3일이 걸린대요. 근데 또 그마저도 팩스로 하니까 감염자 수가 누락되거나 뭐 중복 집계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팩스 2대 가지고 2천만 명을 어떻게 커버해, 그죠? 그러니까 서류 지옥인 거예요, 여기는. 일본의 뭐 연령대별 팩스 보유율을 봐도 40대가 뭐 25.8%, 50대가 43.4%, 4명 중에 1명, 2명 이상은 다 팩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 평가를 봐도 미국이 부동의 1위고 한국이 8위, 일본이 27위예요.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전자 IT 부분에서는 정말 뭐 전 세계 거의 뭐 수준급이죠. 그래서 팩스 도장 종이 21세기 3종 신기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거울, 칼, 고곡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 왕실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나라의 보물을 불라불라. 요게 이제 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꼬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뒤처진 일본의 그런 현 주소를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 까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필수 가전제품, 그쵸? 일본이 이제 그 당시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어느 가정에나 장만하는 그런 품목이죠. 혼수 품목. 세탁기, 냉장고, TV, 뭐 그 당시는 흑백이었겠죠. 요게 현대판의 3종 신기로 불렸었다라고 이제 기사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팩스 도장 종이가 21세기판 3종 신기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본을 완전 이제 돌려 까는 거죠. 팩스 도장 종이 요즘에 씁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잘 안 쓰죠. 진짜 공인중개사나 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걸 솔직히 쓰질 않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사무실 가정, 뭐 정부 부처, 공무원들 다 이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조 섞인 그런 뭐 비꼬는 거죠. 그래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도
디지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를 추진할 디지털청이 1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이로부터 반발이 거세다. 거셀만 하지. 초고령화 사회이면서 변화를 싫어하는 그 장인 정신의 나라 일본인데,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기존에 하던 거를 바꾸려고 하면 좀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 폴더폰 쓰고 뭐 알려드려도 솔직히 잘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즘 40, 50대, 60대 젊은 사람들은 다 카톡이라든지, 요즘에 솔직히 4차 혁명 메타버스를 앞두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뭐 빠르죠. 근데 일본은 완전히 나가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노다로 행정이 6월에 행정 규제개혁상이 부처 내 팩스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한 달 반 만에 각 부처에 400건이 넘는 반론이 제출됐대요. 그러니까 이메일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가 있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팩스를 선호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이 쏟아졌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취업할 때 뭐 성적증명서라든지 졸업증명서 이런 거 이제 뜰 때 그냥 뭐 민원24, 정부24 해가지고 바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뭐 몇십 초밖에 안 걸려. 근데 일본은 직접 그 사람이 나온 학교 그곳에 찾아가서 직접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처져 있고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러니까 얘들의 국회의원들도 팩스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이고 아직도 고인물이란 뜻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에 일본이지 지금 일본은 한국에 너무 뒤처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재택근무에 다 들어갔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딴 나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계약 서류에도 도장을 찍기 위해서 거래처 오는 팩스를 받아야 해. 그러니까 공문도 얘들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공문도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러니까 일단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메일보다는 우편을 선호하는 문화도 재택근무의 벽이래요. 그러니까 물건 주문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내 인트라넷 아니면 카톡 뭐 메일 여러 가지 있는데 얘들은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이 회사에 나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 파나소닉에서는 팩스 광고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규모는 3위인 선진국가라고 뭐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여기 전문가가 보니까 문제인식을 못 하는 거죠. 관료들부터 기업부터 개인들부터.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일본인들의 그런 폐쇄적, 그러니까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QR코드 찍고 뭐하고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겠죠.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살려면. 일단 초고령화 사회의 경직성. 그렇죠. 일본도 초고령 인구가 많고 그래서 빈집들이 많고 일본 지금 뭐 히키코모리도 사회적 문제로 많고 굉장히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돼 있어요. 한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점도 사실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기엔 에이 그냥 쓰던 거 쓰다 죽지 뭐 이거 써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뿌리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편지라든지 팩스 이런 거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경제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뭐 닷컴 문화, 그때 뭐 엠파스, 그때 우리나라 야후 막 선전하고 이럴 때 라이코스, 뭐 다음, 네이버, 뭐 NC소프트, 넷마블, 우리나라 그때 벤처붐이 일었어요. 옛날에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메가패스, 두루넷 요런 거 이제 광 인터넷 케이블 요걸로 해가지고 인터넷 썼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 체질 자체를 아예 IMF 이후에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때 그 시간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에 일본에선 경기부양책으로 터널, 다리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OC라 그러죠. 사회 간접 자본에 돈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토목공사 대규모 이런 것만 하고 디지털 관련 인프라에는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런 여력조차도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일본 시장 자체가 새로운 회사의 진입이나 창의 규제 혁파에 약하다 보니까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우리보다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100년 된 기업, 500년 된 기업, 300년 된 기업 굉장히 많아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데 정작 IT 관련의 스타트업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엄청 적다라는 거예요. 그 레거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낡고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 워낙 확고하고 강한 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일본은.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일본 문화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느껴졌었어요. 어릴 때. 아니면 저보다 더 윗세대. 왜냐면 일본의 뭐 그 당시 아이돌 문화라든지 일본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아이돌 시스템 플러스 일본의 뭐 워크맨,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게 굉장히 일본 만화. 근데 지금은 K 웹툰, K 컬처, K 드라마, 뭐 K 팝 그냥 한국 자체가,
그러니까 브랜드화가 됐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 시절 그때 그 감성으로 남아있다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고 그때 첨단 기기 그대로 고대 유물이 돼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그때 DJ 때 빌 게이츠 와가지고 그러면서 IT 강국 돼가지고 그때부터 회선 깔고 뭐하고 광 케이블 하고 지금은 이제 5G 시대 메타버스를 앞두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때 그 시간에 멈춰져 있는 그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팩스를 대체하고 치고 들어오는 기업도 없고 혁신 없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정체돼 있대. 그래서 일본인 유학생 숫자가 미국 내에서도 국가별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도 이러한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요즘 아이돌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시티팝, 그 엑스제팬 그런 감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밑바닥이잖아요. 뭐 뭐 아라시 이런 애들 봐요. 그죠? 한국 같은 아예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유치원생과 거의 뭐 박사급의 거의 대결일 정도로 일본은 아이돌 자체도 그냥 뭐 오타쿠들 요런 애들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실력도 없고 그냥 밑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마치 구한말의 청나라, 조선, 뭐 일본의 메이지유신 전처럼 얘들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일본인 엔지니어들과 이렇게 같이 이제 협업을 이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협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일을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좀 이렇게 맛보기로 일을 해봤는데 얘들은 무조건 매뉴얼을 따져요. 그러니까 매뉴얼에서 좀 벗어나면 안 오 하면서 되게 당황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 VR 이런 HMD라 그러죠. VR 그 기기 같은 경우에 선 같은 게 하나에 한 8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요거를 일본의 매뉴얼대로면 단선이 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케이블 타이로 좀 꼬이니까 쓸 수 있네? 그럼 좀 더 쓰다가 버려야지. 요런 식으로 뭔가 매뉴얼 외적으로 하는데 일본은 딱딱딱딱 그 상황별로 얘들이 다 분석을 해놓고 그 매뉴얼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 딱 느낀 게 역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잔머리라 그러죠. 이 EQ는 굉장히 월등히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문화가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에 뭐 삼성에서도 그렇죠. 삼성도 사실 요 근래 뭐 핵심 반도체 인력이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하이닉스로 간다든지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그 당시 옛날에 도시바 소니, 지금의 도시바 소니처럼 정말 그 유물 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초격차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